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의 이상돈, 안경환 투톱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반발이 거셉니다. 야당의 난국, 글쎄 헤쳐나갈 묘책은 없는지 김경재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전에 저희들 리포트로 브리핑해 드렸는데 네. CJ 예. 그룹 이재현 회장 예. 결국 다시 또 실형을 받았어요. 물론 1년 감형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나왔을 때 글쎄 마지막에 좀 예. 선처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었죠. 죄는 죄고 정부에서 선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최태원 SK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때 제가 조건 하나 붙였죠. CJ가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좀 미운털이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가수정과 자기 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느낌입니다. 너무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꼭 명량을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관람하는 무슨 영화를 만들면 전체의 영화관을 거의 그걸로 독점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초이스가 없어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CJ 측에서는 자기들도 무슨 독립영화 하는 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워낙 대대적으로 대량. 있기는 있습니다만 돈이 비싸고 수가 아주 적어서 저도 보러 가려다가 실패 몇 번 그랬습니다. 또 시간이 안 맞죠. 보러 가려면. 아마 그런 점들도 아마 CJ 측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박영선 원내대표. 원래 정치 입문하기 전부터 잘 알던 사이죠?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 제가 왕년에 조순영 민주당 소위, 그 민주당 했을 때, 박영선 의원을 저희들 전국구로 초빙하려고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순영 원내대표. 조순영 대표, 우리 민주당 대표. 저는 그때 조순영을 보좌하는 최고위원이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갈라섰을 때죠. 갈라졌어요. 열린당하고 구민주당. 우리는 진짜 민주당을 생각하는 민주당에서 했는데 당시에 이제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던 김영환 의원 계시죠? 그분이 박영선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노라. 그래서 당신 못할 걸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쪽은 정동영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뺏겼어요. 뺏겨서 저는 그때 MBC 선배인 정동영.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정치인 박영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박영선은 정동영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요새 보니까 상당히 독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동영 고문이 이번에 이상돈 중앙대병에서 영입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그건 이미 자폭형 참사다. 이미 정동영 책임까지 몇 년 전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전주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박영선 의원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가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런 걸 보여줬는데 그 어간에 박영선 의원이 박지원 의원하고 정치적 연계를 맺은 것 같아요. 한때는 오누이라고까지 친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원내총무 출마를 할 때 소위 대리위원이라고 해서 등록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걸 박영선 의원이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 박영선 의원하고도 박지원 의원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요새 보니까. 그런가요? 좀 비판했더라고요. 사전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연출을 봤는데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는 건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나름대로 신선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혁신 투톱 체제, 안경환 교수와 이상돈 교수. 그럼요. 그리고 자기가 탈출구로 그런 방법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치인 박영선의 승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설득을 하다가 정 안 되면 깨끗하게 의원총회에다가 표결을 붙여가지고 그 표결에 승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표결에 지게 되면 책임지고 물러나가면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까지 다. 그렇죠. 물러나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딱 자기는 나는 물러설 데가 없다. 내 배수의 진이다 하고 설득해서 이것만이 이 야당을 끌어간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덤벼들면 아마
뭐, 50몇 명의 서명파,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도 슬그머니 물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라도 한 번은 해야 되는 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두 번의 그 결정을 어찌됐든 이제 밀려서. 그렇습니다. 퇴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만약에 되면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가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우군으로, 자기들이, 박영선 의원이 픽업할 수 있는 사람은 최근에 소위 중도파 있잖아요. 네. 황교안, 김영환, 조경태. 예, 민진모. 민진모. 예. 민진모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소위 당내에서 영원히 세력이 없으니까. 네. 그걸 세력으로 잡아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진모 쪽에서는, 정기국회에. 네. 등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네.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 전국 돌파의 계기도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 개편의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개편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선진화 법이라는 것은 정계 개편의 그 말씀부터 좀 하시죠.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때문에 됐으니까. 잠깐만 얘기하자면 선진화 법이란 세계 이런 법이 없어요. 국회 선진화법. 예. 5분의 3. 왜냐하면 5분의 3을 하다니까 스스로 이거 개정할 가능성이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3이 확보가 돼야 이제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헌법 개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헌법은 이제 3분의 2인데. 예. 그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꾸로 여야가 바뀌었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꼭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역할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많이 국회의원 당선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한 3, 40명 모아놓고 그냥 지금 저런 체류탄 사건 때문에 사실은 선진화법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정의와 국회 부의장, 지금 국회의장이지만 그런데 저것은 같은 지역구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선진화법이 탐해했던 대상, 소위 체류탄을 던지거나 공중 부양을 했던 강모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뭘 몽둥이로 손잡이를 때려 부시는 문아무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다 사라져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 수도 있죠. 다시 올 수는 있지만 다시 오면 또 그런 일을 벌리거나 하면 또 갈 수 거고 더 세련되어 올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자질 향상이라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존하는 것이 옳다. 법으로 가지고 따지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게 야당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야당 독재. 야당 독재입니다, 이게. 야당이 버티고 있으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법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앞에도 저 오면서 보니까 국회 해산하라고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국회 무용론이 전국에서 막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진화법 같은 것도 오히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거 먼저 적당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개정하자 하고 나오는 것이 저희가 전국을 주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 사실 이거 중요한 꾀인데 지금 박영선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면 선진화법 가지고 저라도 헌법 소원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헌법 소원으로 정 안 되면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나라는 안 되면 맨날 법원에 가서 따지는 게 이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합니다. 선진화법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해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정치를 못 해먹겠다. 그리고 이 선진화법이라는 게 18대 말에 정한 겁니다. 18대 말에 이제 임기 다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19대는 이런 게 해라고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그걸 받아갖고 있으니까 이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황우여 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 선진화법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참 좋은 사람인데 양반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국회의장 선거 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입장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이 지금이야말로 자기들의 어떤
현재의 꽉 막힌 전국을 예.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요. 예. 민진모라고 있죠? 민주당 집권을, 재집권을 위한 뭐. 근데 이 민주당 간판이라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버렸어요. 어느 변호사가 딱 챙겼어요. 아, 지금 선거에 등록을 해버렸나요? 네, 등록을 해버렸어요. 아주 재밌는. 예.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예. 지지하는 또 어떤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나설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당만 있으니까 예. 두 당의 기득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 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결선 투표를 해야 되고 네. 그래야만 이 두 당의 독식, 이게 기득권입니다, 이게. 두 당이 있으니까 이제 바꾸도 양극단적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하다 안 되니까 안철수 의원도 끼어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원래는 제3세력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다시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삼촌을 잘 알아요. 고등학교 선배신데, 예. 맨 처음 정계 등장할 때쯤 돼서 저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꾸준히 제가 안철수 당시 후보들어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마 안철수 씨는 내가 이 박근혜 후보를 밀기 때문에 우리가 표 깨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안철수가 만약에 그때 끝까지 갔으면 오늘 강력한 야당의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당선이 됐거나. 예. 네. 그런데 뭐 지나간 얘기야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지만 최근에 그 처삼촌하고 또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때 김 의원 얘기를 들었어야. 그래서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예. 그래서 안철수가 개인적으로 약간의 꽤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사망 아니면 중상 정도인데, 근데 사망은 아니거든, 정치에서는. 정치라는 것은 중상에도 또 잘 지지하면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살아날 수도 있다. 예. 제3세력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흘러서, 소위 친노파의 독주를 반대하는 제3세력이 나온다면 안철수도 찬스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다시. 갈라진다고 봅니다. 다시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예. 전국적으로 그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노사모 세력이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다음 선거에 절대로 그 반대파에게 공천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환, 황주홍, 조경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비노받는 세력들이죠. 미안하지만 다음번에 공천 받을 생각을 만약에 이 친노가 당권을 잡게 되면 그건 아마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 공천권, 당권 이렇게 깔려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박영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정파를 쭉 보자면요, 옛날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진산파였지 않습니까? 유진산. 강력한 야당의 계보였는데 그 진산이라는 사람이 사쿠라라는 비판도 받고 그랬지만은 진산이라는 사람이 장점이 있는 게 절대로 돈을 걷어도 자기가 안 썼어요. 다 나눠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산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거의 거지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산의 그 인격적 금도 이런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따랐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동교동, 상도동에 있는데 이미 다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친노파라는 게 참 묘한데 저도 친노파한테 당한 사람입니다만 민주당에서 열린당을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열린당을 갈 때 깃발 들고 간 사람이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총리도 해먹고 임채정, 이해찬도 하고 무슨 통일부 장관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별거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노무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임기말에. 새 통합민주당이 뭐냐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노무현은 굉장히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노무현 전 대통령. 대통령과 싸움하는 사람입니다만 노무현이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좀
좀 약간 영웅심이 있긴 합니다만 세상에 남자치고 영웅심 어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 것이지. 예. 그리고 특히요. 노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로 가기 전까지에 그 한 3, 4주 동안에 이 나라의 야당 신문이라는 무슨 신문이라든가 무슨 신문 있죠? 그 신문 가보세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 죽일 놈이야, 그게.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 그 신문들은 뭐 반박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가서 보세요. 그 전에 보세요. 막 비판 논조가 이제 논조가 비판이 일색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너무한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제 개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벌였던 어떤 형사적인 문제점 저는 그것이 역대 대통령 전반에 비해서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뉴욕에 뭐 집 한 채 사는 거, 그런 거. 아니, 몇백억, 몇천억도 수수료 갖게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있고, 지금도 뻔히 살고 사는데, 그 돈, 얼마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당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워낙 결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돈 안 받는다. 그러다가 빵 터지니까 당황했죠. 자기는 절대 돈 안 받고 살겠다고 했는데, 부인이, 이거 터지니까 당황했겠죠. 그런데다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떠나가 버리고 신문도 막 때리고 버스 가지고 검찰 수사받기 위해서 막 오고 하면 막 항공기 쫓아가고 어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거의 패족 까지 했었죠. 그리고 요즘은 미국으로 말하면 유명한 무슨 마피아 두목 잡아갖고 가는 것처럼 막 중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인간 노무현은 환멸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참 불쌍하게 생각해요. 참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전혀 모른 척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양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자기들이 최고로 노무현을 올린 것처럼 했던 게 오늘의 친노파예요. 그래서 이 친노파가 붙은 것은 소위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에서 소위 주사파 운동 NLPD 중에서 강경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위 거기서 정신적 지도자라든가 이론적 지도자를 했다는 김영환이니 이정훈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강경한 삼민투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붙어서 그 친노파의 주력 부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밀집력 강하고 권력도 강하고 무슨 자기 목표를 해서 수단 방법을 막 모바일을 동원하면 그냥 정신없이 동원하고. 그러니까 일반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내지를 못해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야말로 순수한 왕년의 신익희 장면 조병옥의 민주당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걸 기대합니다. 중도 우파. 그런 것을 기대하는 민진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자기들이 명분을 세워서 니들이 그것을 포기하든가, 예를 들면, 노사모 쪽에, 아니면 갈라선다 하는 자세로 일격필살의 건국일척의 승부를 거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 투톱으로 거론된 두 분, 사실은 근데 지금 이상돈 교수는 내가 고사한 게 아니라 지금 당이 나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무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안경환 교수는 내가 맡을 자리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상당히 세련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동 교수는 저하고 친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보수 좀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이 나라의 양심 세력을 일정 부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성이 있고 또 보니까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박영선 의원하고 개인적인 접촉과 대화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요새는 박영선 의원이 정동영, 박지원을 지나서 이제 이상돈 쪽과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승부를 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당내에서 일각에서는 흥묘, 백묘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우리가 당을 잘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출신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 세력,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금 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것은, 친노파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친노파가 이번에 과감하게 그걸 바꿔. 저는 왜 야당 잘 되기를 바랐냐면 야당이 잘 돼야만 박근혜 정부도 잘 됩니다. 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아집과 네. 고집과 독선을 벗고 네. 이번에 그 체제를 받아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서 그 세월호 가지고 난리 법석 떨지 말고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짜게 속이 빤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뭐 하자는 거 다 합니다. 국민은 자기들이 하자는 거. 그래서 이 맹골 수도라는 것이 그 고약한 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세월호가 맹골 수도에 빠지는 거 보면 대한민국 전국이 대한민국에서 맹골 수도에 빠져버렸어요. 예.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지금 겉돌고 있고 거의 준 비상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네. 만만치 않는 나라입니다. 요새도 오늘 보십시오. 막 테러 나고 뭐 준비하고 알카에다 훈련하고 이 사람들은 미션을 받으면 죽기 살기로 돈 버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붕 떠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경제 건설의 업적 이것이 일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판국의 세월호를 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끌고 민생 법안 90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국회 해산을 여기서 대모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피하고 앉아있고 국회의원은 했던 게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예. 그래서 맹성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